바람 피우고 있다는 5가지 결정적 증거.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민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연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우리 연인이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요즘 뭔가 이상한데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믿고 싶은 마음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우시겠죠.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심리학과 행동학에 근거한 실제 신호들이에요. 물론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고 해서 100% 바람을 피운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변화들이죠. 첫째, 핸드폰이 생명줄이 되어버려요. 이거 정말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예요. 평소에 핸드폰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깐 편의점 가면서도 챙겨가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욕실 근처에 두는 경우가 생겨요. 예전에는 여보, 전화 좀 받아줘라고 자연스럽게 부탁했던 사람이 이제는 절대 핸드폰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아요. 더 확실한 신호는 갑자기 잠금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잠금 없이 쓰던 사람이 갑자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기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거죠. 보안 때문에 요즘 해킹이 많다더라,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핸드폰 화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각도를 조절하는 것도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메시지가 오면 재빠르게 확인하고 삭제하거나 통화가 올 때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경우도 많아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테이블에 뒤집어서 놓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면 업무 관련이라고 하면서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대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해요. 핸드폰 사용 패턴의 변화는 정말 확실한 신호예요. 특히 밤늦게 몰래 핸드폰을 하거나 새벽에 몰래 메시지를 확인하는 행동이 늘어나면 더욱 의심스러워요. 둘째,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평소에 꾸미는데 별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외모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옷을 자주 사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향수를 새로 사거나 이런 변화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나갈 때 더 신경 써서 꾸미는 경우가 많아져요.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갑자기 몸매에 관심을 가지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다면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더욱 그래요. 속옷이나 잠옷을 새로 사는 것도 신호 중 하나예요. 평소에 편한 걸 입던 사람이 갑자기 예쁜 속옷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속옷이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이 갑자기 브랜드 옷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똑같은 스타일로 입던 사람이 갑자기 젊은 스타일의 옷을 사입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요즘 직장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외모 변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고 다른 이상한 행동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셋째, 사소한 질문에도 과도하게 반응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방어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것 아닌 질문도 자연스럽게 대답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오늘 뭐 했어? 라는 일상적인 질문에도 왜 그런 걸 물어봐? 의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또는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A와 B 프로젝트 회의하고 3시에 C 고객 미팅하고 5시에 D 업체랑 통화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야기를 할 때 일관성이 떨어져요. 어제 말한 내용과 오늘 말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나 같은 일에 대해 물어봐도 매번 조금씩 다르게 대답하는 거죠. 누구랑 만났어? 라고 물어보면
동료들이랑이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친구들이랑이라고 말을 바꾸는 식이에요. 이런 모순을 지적하면 그게 그거 아니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분은 아내가 갑자기 질문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면 감시하는 거야?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일정이나 만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또한 주제를 돌리려고 해요. 자신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재빠르게 다른 화제로 넘어가거나 상대방을 공격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넷째, 신체적 친밀감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건 정말 확실한 신호 중 하나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도 멀어지게 되거든요. 스킨십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포옹이나 키스, 손잡기 같은 행동들이 어색해지고 횟수도 줄어들죠. 심지어 우연히 몸이 닿아도 자연스럽게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눈맞춤도 피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게 되는데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눈맞춤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할 때도 딴 곳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시선을 돌리려고 해요. 부부관계나 연인 관계에서의 친밀감도 급격히 줄어들어요. 갑자기 피곤하다는 핑계를 자주 대거나 아예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함께 있어도 각자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죠. 잠자리도 달라져요. 같은 침대를 쓰던 부부가 갑자기 따로 자려고 한다거나 잠자는 시간을 다르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요즘 잠이 안 와서 코골이가 심해져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제가 아는 부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뽀뽀하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런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늦어서 급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서둘러 나가버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체적 거리감은 감정적 거리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도 그 사실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다섯째,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바빠져요. 갑자기 야근이 늘어나거나 출장이 많아지거나 모임이 잦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일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설명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회사 일로 늦을 것 같아라고 연락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동료들과 회식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동료인지, 어디서 하는지, 언제 끝날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연락이 안 되는 시간도 늘어나요. 회의 중이라서, 고객과 미팅 중이라서 이런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연락이 와도 바빠서 못 받았어라고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져요.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게 이런 말과 함께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분은 남편이 갑자기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골프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골프를 치러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골프 치고 왔다고 하는데 골프용품도 없고 골프에 대해 물어봐도 대답이 애매하더라고 해요. 일정 변화와 함께 생활 패턴도 바뀌어요. 평소에 집에 일찍 오던 사람이 늦게 오기 시작하거나 주말에 집에 있던 사람이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겠지만 일단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급한 결론을 내리거나 추궁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상대방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설령 바람을 피우는 게 맞더라도 여러분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추궁하기보다는
요즘 우리 관계가 어떤 것 같아?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보세요.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렵다면 상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믿었던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거든요.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실을 아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발견하더라도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한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